똘똘하게 자미두수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 똘자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우리 그 자미두수 14정성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너무너무 큰데요. 선생님들도 같이, 네, 구독자님들도 같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미 공부하기 전에요. 먼저 앞에서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길성 배웠습니다. 길성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고요. 첫 번째 보필이었습니다. 좌보, 보필. 그리고 계월이었습니다. 전괴, 천월. 그리고 창곡입니다. 문창, 문곡, 공부의 별, 학문의 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돈창고, 동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녹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말, 천마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는 살성 배웠습니다. 살성은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고요. 첫 번째가 양타, 경량, 타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성, 영성, 화령이 있었습니다. 화령은 모든 별이 싫어하는데 딱 하나의 별은 화령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탐낭입니다. 탐낭은 화탐격, 영탐격이 되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양타와 화령을 합쳐서 사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살에다가 지공직업, 공겁을 더해서 육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배웠냐면 사화 배웠습니다. 사화는 록, 권, 화, 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나쁜 별이 화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화록과 화금과 화가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화 같은 경우는 결과의 별이고요. 또 자격증의 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똘똘한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형성 배웠습니다. 형성은요. 경량과 천형이고요. 경량은 양인의 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형은 원리원칙의 별, 형벌의 별, 그리고 의학과 관계가 깊은 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성 배웠습니다. 기성은요, 하기와 타라를 기성이라고 하고, 하기와 하기가 협을 하면 그 협된 궁에, 그렇죠. 화기가 침범하는 거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기와 타라가 협을 해도 그 협된 궁에 화기가 침범하는 거로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도화성입니다. 도화는 도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도화는 정말 많은 속성을 가진 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게 잘라서 다시 수업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꼭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성, 과문재성 배웠습니다. 과문재성은 학문의 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잘 기억이 나실까요? 네, 잘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계속 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니까 너무 긴장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미두수 14정성의 첫 번째 시간 자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미를 자평명리로 표기하자면요. 기토로 표기할 수가 있고요. 황제의 별입니다. 황제의 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제입니다. 황제의 별, 황제다. 그래서 황제를 생각하고 제 얘기를 들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말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머리에 저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A번입니다. 독특한 위엄과 기품이 있다. 황제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B번 영도력 있고요. 지도력도 있을 거고요. 지배력도 있고 지배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 조정력, 중계력, 화해력, 극제력,
해액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극에서 황제가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양옆으로 신하들이 쫙 도열을 해가 있습니다. 그 신하들은 뭐 남인이네, 서인이네, 북인이네, 동인이네 하면서 늘 언제나 당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조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황제가 조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종력이 있는 거고요. 걔네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으라고 중계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싸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황제가 화해를 시켜야 되니 화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극제력이라고 했는데요. 이 자미두수 14정성은 황제 자미를 중심으로 그 신하나 그 척근들로 구성된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자부연무상 그리고 살파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성군이라면 그렇죠. 성군은 조건은 보필인데요. 그 보필을 만나서 성군이 된 황제라면 이 자부연무상과 살파랑을 충분히 극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액입니다. 풀해자, 애군할 때 액자입니다. 그래서 애군을 풀 수 있다. 이 애군은 육살과 화기를 애군이라고 하고요. 황제는 이 육살과 화기를 힘으로 눌러서 해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황제의 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 했었죠. 좋은 것이 있으면 뭐가 있다? 나쁜 것이 있다. 그렇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를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제의 별이기 때문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주 강렬합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요. 체면을 중시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성질이 아주 많은 별입니다. 그래서 자미가 명궁인 자를 함부로 하대한다거나 그 사람의 자존심을 끌는다면은 그죠? 그 사람은 못 참아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무척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미가 명궁인 사람이 부부 생활이 아주 안 좋습니다. 부부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도 절대로 이혼이나 조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길 원하고 뭐 낯세우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소그룹이나 동호회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드시 회장을 하거나 부회장을 하거나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별입니다. 그리고 B번 유아독전입니다. 당연하죠. 태어나보니 자기가 황제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양보심과 희생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황제가 자기 주권을 함부로 양보하거나 함부로 희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핑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선조왕이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의주까지 도망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은 내버려 두고 갑니다. 그쵸? 많이 이기적이죠? 고종황제는 아관파천을 1년이나 했고요. 그리고 또 인조대왕도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고 이승만 대통령만 해도 한강 다리를 폭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대전으로 부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번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고 자대하다. 그래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과 간사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다시피 황제가 되려면요. 성군이 되려면 보필이 있어야 됩니다. 보필은 자기를 추앙하는 자기를 따르는 신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려면 일단 보필을 만나서 그렇죠? 자기를 따르는 신하가 있어야 됩니다. 상궁도 있어야 되고요. 내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황제적 소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아닌 사람이 황제인 척 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 간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D번입니다. 황제의 주위에는 참언하는 신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님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으니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황제는 기가 얇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황제들은.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확 쏠려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정말 차명까지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연산군은 그 많은 후궁 중에 장녹수만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숙종도 그 많은 후궁 중에 장희분만 좋아했죠. 근데 그게 객관적이었습니까? 주관적이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훅 쏠려서 그렇죠. 정말 종묘사직을 어지럽게 했던 왕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하는 신하가 많아서 기가 얇고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제는요, 지시받는 일이나 아니면 단순한 복무성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옛날에는 격리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격리사원은 커피 한 잔 타오세요 하면 커피 타가고 복사 맵부 해주세요 하면 복사 맵부 해주고 은행 업무 가서 어떤 일 처리해주세요 하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시받는 일이나 단순 복무성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자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미의 성격이. 만약에 내 남편이 잠이다, 내 부인이 잠이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선생님은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학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운명학은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위 10%, 격을 잘 갖춘 사람 10%, 하위 10%, 아예 격이 없는 사람 10%,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다들 자평명리에서 격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완벽한 격이 얼마나 되던가요? 10% 될까요? 맞죠?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 나머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격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완전해지려고 막 노력하면서 사는 게 우리 범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황제 중에서 성군이라고 칭송받는 황제의 숫자만 봐도 제 말이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학은 격을 갖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완벽한 격을 갖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분명하게 그 2점, 이로운 점을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무슨 큰 결정을 할 때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 여기에서 같이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네. 공부하는 거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이점이고요. 이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점은요. 첫째로 나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장점은 발전을 시키고 단점은 최대한 줄이면서 습관화를 만들자. 좋은 습관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네, 좋은 점, 운명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 가까운 사람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분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며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성향을 제대로 알면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이해의 폭 안에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피할 거는 피해갈 때 그렇죠.
분쟁이 줄어들고 그러는 게 이 운명학을 하는 참 좋은 점, 장점 중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너무 이렇게 앞으로도 다른 정성들을 얘기할 때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고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입니다. 잠이가 이제 성분이 되려고 하면 1번 보피를, 자보피를 쌍성으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1호 백락 그 상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명궁이 잠인데 잠이 안에 그 명궁 안에 보필이 같이 들어와서 동궁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의 호령으로 100명의 신하가 대답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오른다라는 게 1호 백락거 상품입니다. 자, 두 번째, 자미가 보필을 못 받다. 그때부터는 보군이 됩니다. 외로운 임금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간사와 위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고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청고는 국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맑을 청자에 너풀 고자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명학에서의 청고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고를 설명해 드리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화합하지 못하고 고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물이 너무 맑으면 누가 살 수 없다고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주위에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뭐 잘 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군이 되었다. 고군이 되었으면 차라리 3번입니다. 공급이라도 만나서 차라리 성도지명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지명이라 하면 탈속하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좀 벗어나겠다. 세상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다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종교, 철학, 정신세계를 공부한다라든지 아니면 신비사물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든지 역학이나 기공 같은 걸 공부하고 아니면 문화예술로 진출할 수 있다. 문화예술 중에서도 뭐 자연염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도자기를 빚는 도공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 자미의 영도력과 지배력을 이용해서 그래도 유명 인사가 그렇죠.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 자미가 고군인데 사살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면 폭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폭군이니까 그쵸? 폭언도 할 수 있고 폭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욕과 탐욕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저렇게 사살만 만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양반의식이라든지 체면의식이라든지 관료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록을 보고 있었다면, 록을 보고 있다면 록이 우리가 약방의 감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자미두수의 모든 시발점은 록입니다. 록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뭐 눈살을 좀 찌푸릴 수는 있을 망정 그렇죠. 돈을 못 번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번에 성군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근무하겠습니까? 대구시청에 근무할 거고요. 경상도면 도청에 근무할 거고요. 교육청에 근무할 거고요. 네, 그렇게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지 막 부자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미의 직업적 특징입니다. 만약에 성군이 되었다면 중견그룹 이상에서 관리자나 책임자를 한다. 그래서 기술 계열보다는 그렇죠. 사람 관리의 특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행정, 사무라든지 뭐 총괄 관리, 인사, 기획, 조정이라든지 어쨌든 내건직에서 그렇죠. 워라밸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화가라든지 뭐 학문의 별들을 많이 만나서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 전문가형 자영업을 한다든지 라이센스형 전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자판을 핀다든지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메이커 없는 뭐 보세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대리 대행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총판이나 대리점을 하든지 아니면 메이커형 프랜차이즈에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서비스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의 판매사원이 된다 할지라도 D번입니다. 별도의 호칭이나 직함이 반드시 있어야지 건속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임받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미는 생각보다 무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향을 딱 봤을 때 무직자 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격을 못 갖췄으면 무직자예요. 그래서 자평 명의에서 상관 상진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근태다자들이 능력은 있으나 일을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미는 따르는 신화도 많고요. 그렇죠? 그게 자부연무상 살파랑이라고 했습니다. 측근들도 많습니다. 자, 자미는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파군을 만납니다. 파군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진술충미 자파상조합으로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조건은요. 자미는 네, 보필입니다. 무조건요. 파군은 조건이 록입니다. 돈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파군의 성격은 어떠냐? 선봉장이고 돌격대장이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 변방을 지키는 장군이거든요. 파군은 장군인데 변방을 지키는 성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주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군을 얘기할 때 경겹상이다. 뭐든지 겹쳐서 한다. 아니면 파구창신한다. 그래서 옛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게 그 변방의 성주가 한 가지 일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행정사무도 봐야 될 거고요. 재정도 관리해야 될 거고 법률도 집행해야 될 거고 문화축제도 개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파군의 성질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미는 천상을 만납니다. 자미의 조건은요, 보필이고요. 천상의 조건은 록입니다. 어디서 만나냐? 진술, 충리, 자파상으로. 그래서 1번, 2번이 합쳐서 그렇죠. 자파상이 되는 겁니다. 천상은 그럼 어떤 별이냐? 국무총리의 별입니다. 그래서 천상은 무척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고요. 싸우지 않는 별이고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관리 능력도 있지만 절대로 1인자를 하면 안 되는 별이 천상의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천상편이나 파군편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미는 천부를 만납니다. 자미의 조건은 보필이고요. 천부의 조건은 록입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인신사해 자부살에서 만납니다. 그럼 천부는 어떤 별이냐? 천부는 황후마마의 별입니다. 황후마마의 별, 우리가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죠. 그 아내를 왜 내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내무부 장관이나 재경부 장관처럼 자미가 어떤 시책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죠. 누구한테? 천부한테 야, 돈 얼마나 있어? 돈 좀 가지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천부는 돈이 가장 중요한 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맞으면요. 아주 멋지겠죠. 그죠? 조건이 맞으면 멋진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일산불용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왕되려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순이 일생 내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 자미와 칠살입니다. 자미는 보필이 있어야 되고요. 칠살도 록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인신사해 자부살로 만납니다. 3번과 4번이 합쳐져서 자부살 조합이 됩니다. 칠살은 누구냐? 칠살은 황제 옆에 있는 대장군이고 상장군이고 척후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임금이나 황제가 있으면 그 나라에서 가장 칼을 잘 쓰고 무술을 잘 쓰는 사람이 항상 호위병으로 그쵸? 임금의 주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정말 위세가 당당하고요. 위풍당당하고요. 그리고 화살 위권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범인들이 가서 함부로 말 걸기에 좀 쭈뼛쭈뼛한 그렇죠. 그렇게 잘난 맛이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번째입니다. 자미 탐낭 조합입니다. 자미는 보필이 있어야 되고요. 탐낭은 록이 있어야 됩니다. 자오묘유 자탐 조합으로 만납니다. 탐낭은요, 그럼 어떤 별이냐? 후궁 같은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후궁들은요, 어쨌든 임금의 사랑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만 차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또 뭐죠? 재산도 모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셔서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욕과 탐욕의 화신이 탐낭이다. 그래서 탐낭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물욕이 그렇죠.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미에 대해서 개괄적인 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파상 조합이라든지 자부살 조합이라든지 자탐 조합은 또 잘게 수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첫 수업이었습니다. 14정성령 어땠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재미있으셨으면 발음이 왜 자꾸 꼬인지 모르겠네. 재미있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